안녕하십니까. 차규기의 운영과 세척 관리에 대하여 동영상을 담당하게 된 평택축협 정병대입니다. 농가의 차규 단계별 주요 관리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차규 전 준비 단계로는 온수 온도 70 내지 80도 시 세척 상태 확인, 유서, 펌프 용량, 진공압 정상 여부, 라인압 파손 여부, 이온호스 정상 연결 여부, 맥동기 작동 상태 등 사전 점검하고 차규 준비물로서 베타딘과 글리세린이 함유된 소독제, 유방 세척 수건 1두 1개, CMT 검사 시약 등이 있습니다. 차규 단계로서는 유방 세척 전 전차규 실시 및 CMT 검사, 유방 및 유두 세척과 충분한 차규 작업, 유방 및 유두의 수분 제거, 유두컵 부착, 차규엽의 반동 여부를 체크하고 발정, 질병, 혈류, 유방염 등의 소이상유무 체크와 차규가 완료되면 유방 내 진공압의 잔류 여부를 체크하고 유두컵 분리 및 침지 소독과 차규기 세척 및 정리가 있습니다. 차규기 세척 및 소독 시에는 헹굼 3분, 세척, 알칼리 세척수 8 내지 15분, 산성 세척수 6 내지 15분, 배수 2분 내외의 타이머를 설정하고 물의 양은 오일라인 1회전 힐할 수 있는 물의 양의 110% 이상을 급수해야 할 것입니다. 라이나, 이온호스, 진공 조절기, 여과 필터, 원유 여과 필터, 소독제 및 세척제 등의 소모품을 수시로 체크하여 확인하고 차규 후 1시간 이내 냉각기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갔는지, 아침 차규 중 저녁 원유에 합친 상태에서 10도 이내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차규기의 운영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기하기 전 스트레스는 금물입니다. 차기하기 전에 스트레스는 유선세포를 수축하여 의유 내림을 야기하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막고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야기시켜 각종 질병과 활성산소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두 청결과 유두 건조가 되겠습니다. 유두가 지저분하여 오염이 되면 1차적으로 세균의 오염이 되고 2차적으로 차규 시 라이나를 오염시켜 차규 도중 유두 안으로 세균이 침투하여 유방염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두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시로 유두 솜털을 제거하여 우분이 묻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차규 시 마른 수건으로 건조시켜 세균의 오염을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장을 청결하게 하여 운동장이 세균의 오염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전차기를 통해 유두 내 세균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세균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두 침질은 유두 겉표면에 붙어있는 세균을 소독함으로 유두공을 통하여 세균의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두를 건조시킬 때에는 수건은 1두당 1개씩 사용하며 준임상형 유방염에 감염되어 있는 개체가 다른 개체에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규실 차규기에 있어 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가차규가 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철에 혼자 차규하다 보면 탈착기가 없는 경우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5 내지 7분 이내에 차규를 제거시키지 않으면 차규가 끝난 상태에서 차규기가 유두를 계속 물고 있으므로 유두 간략근의 충혈 상태와 유두공의 파기를 야기시켜 세균의 감염을 1차적으로 막는 유두공의 케라틴 물질이 제거되어 유방염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전차기 시 차규실 바닥에 우유를 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균에 배양시키는 좋은 배지 역할이 되어 라이나가 차규 도중 떨어졌을 때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감염된 발굽을 통하여 운동장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전차규한 우유는 반드시 용기에 받아 별도로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차규 후에는 1시간 이상을 차기한 개체들에 대하여 서 있도록 함으로써 유두공이 닫히는 동안 세균으로부터 유두공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체세포스의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착유 후에 후침질을 통하여 착유 시 감염된 세균을 소독함으로써 유방염의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사용하는 후침지제는 글리세린이 포함된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착유기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펌프는 송아지가 어미새로부터 젖을 빠는 압력인 40.40kPa 압력을 라이너에 걸어줄 수 있도록 진공압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압력이 걸리도록 진공 펌프를 선택함에 있어 분당 기본화 560m 플러스 유니트당 84리터 플러스 밀크메타기 부착 시에 검정능가는 28.3리터를 추가하며 자동차 티켓을 사용할 경우 560리터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진공 펌프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진공압 게이지는 착유하기 전이나 착유 도중 진공압이 일정하게 걸리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유관이 유방의 위치보다는 높게 있을 경우는 48 내지 50kPa, 중간일 경우는 44에서 46kPa, 낮게 설치될 경우는 40에서 43kPa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폭을 두는 것은 진공 펌프의 용량이나 우유 호스의 길이, 해발, 고도 등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진공 조절기는 착유 도중 일정한 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의 흡입과 배출량을 결정하는 조절기입니다. 착유기의 유니트로는 라이너, 유드컵, 쇼트호스, 이온호스, 크라우, 고무마개, 진공호스, 우유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하나 이상 여부를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착유하기 전에 쇼트호스가 파손되었는지 라이너가 파손되었는지 고무의 탄성력에 복원력이 떨어지는 수명인 1200K 이상을 사용하였는지 이온호스를 반대로 연결하여 앞쪽 꼭지가 가착유되고 있는지 유니트가 오래되거나 파손되어 고무마개와 크라우 사이로 공기가 누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크라우의 공기 배출구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진공압 호스가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맥동수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5 내지 7분 이내에 우유가 배출될 수 있도록 분당 55 내지 60회가 되는지 확인하고 맥동 비율은 전후 방식일 경우 앞과 뒤의 차이가 13% 내외인지 좌우 방식일 경우 3% 내외인지 초과될 경우는 림핑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진공 탱크는 착유 도중 라이너가 떨어지거나 유니트 제거 시 진공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압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공 탱크의 용량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척 과정은 세척 순서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 특히 물의 온도나 물의 양, 세척액의 정량, 투입 여부, 유석 발생 여부, 배출이 잘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착유기의 기본 원리는 착유 시에는 어미젖을 빠는 압력이 라이너에 걸려야 되고 마사지 시에는 분당 5대5 또는 6대4의 비율로 마사지를 통해서 유두 간략근의 충혈을 막아주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방염의 원인은 유두 간략근을 손상시켜 세균이 유두 내로 침투하도록 1차 저지선을 못 막으면 유두 내에 세균이 감염되고 2차적으로 전차기를 하지 않을 경우 유두 내에 있는 세균이 윤상추벽을 통과하여 유두관을 침투하고 유선엽으로 침투했을 경우 백혈구 수가 증가하면 체세포 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세균과 백혈구의 전투에서 백혈구가 지게 되면 유방염이 걸린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착유 중에 진공압의 변동은 오염된 원유의 역류를 야기시켜 라이너에 오염되어 있는 세균이 유두 내로 침투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임상형 유방염에 걸린 개체가 하나, 둘씩 발생하면 라이너를 통해서 유방염균은 다른 개체로 옮기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체세포 수가 높은 목장의 특징은 착유기 설치 시 축주가
착유실 비용을 과도하게 절약하려고 하거나 착유기 업체의 이인 추구에 의해서 착유기 부품을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비품을 사용하거나 착유기 업체의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정이나 CMT 검사를 통해서 개체별 체세포스를 파악하여 유방염 간염 여부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준임상형 유방염 개체에 대한 치료 조치가 안 이루어졌을 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색 포도상 규균과 같은 전염성 유방염에 다수가 감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유기 때 라벡스타프와 같은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건유기 유방염 연고 주입 시 세균에 감염시키거나 비유기,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에 대한 건유기 치료가 미비하였을 경우 분만 후 유방염에 걸리거나 체세포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유기에는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는 반드시 치료하고 체세포수가 감소 제제를 급여하여 분만 후 체세포수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전염성 유방염균의 감염 원인으로는 착유기에 대한 정기적인 이상 유무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인 부적절한 착유기 사용으로 착유 도중 압력이 불규칙하거나 정상압 내외를 벗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착유를 함으로써 가착유가 되어 유두를 충혈시키든가 착유 후 유두 침지를 하지 않을 경우 세균이나 라이너를 통해 감염되어 있는 경우 유두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유두 내부로 침투하게 되든가 개체별 수건을 사용하지 않아 준임상형 유방염의 전염을 야기시키든가 감염된 의보수를 구입하였을 경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염은 상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방을 위해서 CMT 검사와 준임상형 유방염 개체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체별 수거 사용, 유두 침지, 간염 후 구분 착유, 적절한 착유기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착유 중 신호에 따른 점검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유니트가 바닥에 잘 떨어지거나 라이너 미크로 현상이 있을 경우는 진공압이 낮을 경우이며 두 번째로 우유 짜는 속도가 느릴 때에는 진공압이 낮거나 맥동수가 느린 경우이며 세 번째로 여러 마리 소가 유두끝 각질화가 오든지 가늘고 긴 형태의 유두 모양이든가 여러 마리 유두가 한쪽이 클 때에는 진공압이 높거나 라이너 수명이 초과했는지 또는 쇼토스가 파열됐는지를 확인하고 네 번째로 진공 계기의 진공압 변동이 심할 때에는 펌프 용량이나 진공 탱크, 진공 조절기, 진공 라인 누수 여부, 진공 탱크 부족 여부, 착유시설 구조, 전기 용량 등의 종합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착유 과정 중에 맥동기 소리 이상은 맥동기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착유기 세척 시 사용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면 착유기 세척 요령은 물의 온도, 세척액 정량 사용, 물의 공급이 원활한지, 배수는 잘 되는지 등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로 정하여 준수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돌고래와 같은 참변이 재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을 준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목장의 유방염으로 서로를 도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주의 마인드가 중요하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